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6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50강 시간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토요일 크리스마스 긴 휴일 중에 하루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현재 12월 26일 오늘 코로나 1132명. 지금 현재 이틀째 4자리 숫자고요. 어제는 1200명대까지 이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내일 일요일 날 기해가지고 3단계 발령을 할지 내일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이런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부구치소의 그 집단 감염 때문에 1200명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도 1132명, 1100명대를 훨씬 지금 뛰어넘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태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사망자가 최대로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현재 그 변이 또 변종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 변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이 치료가 될지 굉장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요. 또 코로나의 집콕 또 교회 성당 모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쳤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코로나에 지금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제로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경매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1월 11일까지 지금 현재 휴정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무서운 확산세로 전국 법원이 완전히 지금 문을 닫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일반 부동산에서도 지금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법원 경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법원에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지금 모두 휴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법원에도 3주간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내린대요. 그 날짜가 1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까지는 경매법원이 지금 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학원에도 현재 지금 연말까지 휴강이고요. 연초에 실전반 1월 초에 이 온라인으로 실전반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50강을 할 건데요. 이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제가 리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이러한 그 소송 진행을 전자소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소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전자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두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이걸 갖다가 극복하게 되면요. 전자소송의 유용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아주 알게 되면요. 이 종이소송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도 전자소송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숙지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내게 되면요. 그 다음에 피고가 답하는 게 답변서, 그 다음부터 원고 피고가 모두 제출하는 서면이 준비 서면이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원고가 감정가 대비 4배의 금액을 피고에게 제시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피고가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 조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해가지고 조정기일에 또 금액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원고 피고 간에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138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준비서면을 보시면요. 원고는 그러니까 이 준비서면은요. 원고가 소장을 낸 이후에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넣고 이 답변서에 또 원고가 준비서면을 이렇게 내는 이 준비서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다한 매매 금액 4배를 제시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원고가 지금 쓴 겁니다. 원고는 피고와 대면 협의 시 공유지분 해소,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협상을 한번 시도를 했죠. 공유지분 해소 방법하고 원고 회사의 매매 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에게 타 공유자와 의논해서 연락해 주기로 했으나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간의 이건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이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 시 원고 법원에 부동산 매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회사는 투자자가 있어 이윤을 배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회사라는 것을 이렇게 피력을 했고요.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임장을 하기 때문에 운영 경비가 발생하고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이윤극대화가 되어야 하며 전국 경매 물건을 조사해서 낙찰 시 회사 이윤 추가 부분이라 설명하고 감정가 대비 4배 정도의 금액을 매각 의사가 있다고 했다라는 이러한 우리 실전반 제자의 준비서면인데요. 이 4번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정가 대비 4배를 갖다가 부른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사회 통념상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에 협상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감정가보다 더 높게 부르면요, 상대방이 이걸 수긍을 하고 감정가 대비 높게 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가 감정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낙찰 받을 때는요, 감정가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라 그럴 때 10% 저감해서 90%에 산다. 이거 이윤이 없겠죠, 당연히. 10%의 이윤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취등록세, 이런 세금을 내고 경비까지 낸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반에서는요, 30% 전후에 감정가 대비 30% 전후에 물건을 검색해서 이러한 물건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30% 전후에 낙찰을 받는 물건들은요, 일반 경매, 일반 공부를 하신 분들은 풀어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분경매 안에서도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를 실전반에서 알려드리는데요. 그러한 물건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협상하고요. 또 현물 분할이 있고 대금 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협상이 원칙이고요.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데, 이 분할 청구 방법이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로 넘어가는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판례까지 협의 분할, 협상이 원칙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고요.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타 공유자와 협의가 안 됐다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시 다른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 분할소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어려운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잘 우리가 경매 투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보통은 이런 상속 지분에 관련해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나 싸움이 났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 분할소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다. 이미 분할에 관해서 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성립했다. 협의가 성립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에 관련된 이러한 소를 제기하거나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유권에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됐을 때는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4주째 현물 분할이 원칙인 이러한 공유물 분할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14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1강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간 순으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요, 청구하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 현장 검증을 거치고 토지에 관한 측량, 시가 감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검증, 측량, 시가 감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토지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공유물을 분할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 형향에 관해서 현장 검증을 하는 이러한 그 방법들, 측량하고 시가 감정하는 이러한 그 방법들에 관련해서 이제부터 공부해 나가는데요. 공유물 소,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 소인데요.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그 분할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판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요.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소송입니다. 원고 및 피고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입찰을 할 때 지분 이 물건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러한 물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진행하는 거죠. 이러한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까 판사가 원피고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판사가 이 형식적 형성에 속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이 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알 수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할 분들은요. 실전반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일반 유튜브나 책에는 이 노하우 중에 노하우이기 때문에 실전반에서 이러한 그 해결책들을 제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검증과 감정이 있는데요. 검증, 감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별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 피고 간 공유물 분할 청구에 따라 각자가 분할받은 면적을 산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을 할 시에 이러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피고가 분할받을 부분을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 감정을 해서 피고로서 점유한 부분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일부분을 분할받기가 어렵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 피고의 지분에서 일부분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분할받기를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또 그 분할받을 부분을 측량사 지적관리공사에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 감정을 한다. 검증과 감정이 이러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검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검증은 법관이 직접 사물, 검증은 그러니까 판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그 증거자료, 증거조사하는 걸 검증, 판사가 하는 거는 판검사라고 외우세요. 검사라고 외우셔가지고 판검사가 하는
검사는 이제 제가 임의로 넣은 거고요. 판사가 하는 거를 검증이다 한다. 그래서 판검사 이렇게 외우세요. 판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직접 현장 나가서 이러한 오관으로, 눈으로, 귀로, 또 촉감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물 분할 소장의 현장 같은 경우는 사진만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어 검증을 신청해서도 직접 판사가 현장을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도 판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신청서에 검증하고자 하는 분할 토지, 분할할 부분을 특정하고 검증 목적, 판검사라 그래서 판사가 직접 나가는 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의 경우 검증 기일이 잡히면 소송 당사자가 검증 기일 통지와 현장 출석을 명하게 되는데요.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하고 먼저 또 이 현장도 전체적으로 이 검증 신청한 원고가 할 수도 있고 피고가 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부 판사한테 설명하거나 주장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정리해서 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감정 신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이 보충하는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 신청은 측량하는 경우에 측량사한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오늘까지 검증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주 51강부터는 감정 신청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증, 감정 그리고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우선이고 형식적 형성에 속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요. 이 밴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지분경매라고 찾으셔서 지분경매에 2개의 기둥, 소송과 협상이 써있는 이 밴드를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글들을 올려놨고요. 우리 특강이라든가 실전반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상세하게 올려놨는데요. 이 지분경매 올해는 마감이 됐고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2월에는 이 일일 특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1월 19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일일 특강이 있는데요. 이 협상, 지분,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해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얘기해 드리고요. 아주 유튜브나 책에서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일일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3시간 동안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수강료는 5만 원이고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여기 골든 캠퍼스 농협 계좌로 이렇게 입금해 주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협상과 관련된 또 이러한 좋은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요령까지 소송에 관련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루 동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숙지해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수시로 등록하는 이러한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있고요. 4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고요. 온라인 과정 2년치를 계속해서 받는 분들은 볼 분은 이 온라인 과정도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고 이 비수도권에서 이 공부하고자 하신 분들은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교대역 서울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고르고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아주 깊은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완전히 지분경매의 선수 또 지분경매의 실전 투자자로서 전업 투자자로서 완전히 소송과 협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아주 심도 있게 대한민국의 지분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지분경매 전문 학원입니다. 그래서 지분경매 실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시 등록 가능한
이런 실전반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지분 경매를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지분 경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전문 이 학원입니다.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우리 지분 경매만 전문적으로 경매 중에 특수 경매 중에 특수 경매, 지분 경매에 관련된 지분 경매 안에서도 또 특수한 이러한 그 지분 경매에 관련된 물건을 선정하는 요령, 또 물건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협상을 해결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는 이 교과 과정을 6개월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요. 내년 2021년도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러한 지분 경매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인데요. 올해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이렇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울한 한 해를 좀 보냈는데요. 2021년도는 활기찬 또 건강하고 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 내년 2021년 1월 2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